안녕하세요. 기억을 읽어주는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오늘 읽어드릴 사연은 70대 중반의 한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제목은 피름 한 통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세 평범한 노인입니다. 며칠 전 오래된 장롱을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필름통 하나를 발견했어요. 1973년 가을 동네 사진관에서 맡긴 필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50년 넘게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 하나가 물밀듯 밀려왔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하지만 끝내 완성하지 못한 첫사랑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24살이었어요. 동네에 있던 사진관에서 일을 막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필름 갈아주고, 인화 도와주고, 지나가는 사람들 증명사진 찍어주는 일이었죠. 어느 봄날 아침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손님은 동네 꽃집에서 일하던 23살의 여자였습니다. 작은 화분을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어요. 혹시 이거 사진으로 남길 수 있을까요? 그녀가 들고 있던 건 분홍색 카네이션이었어요. 수줍게 웃던 그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본 그녀의 얼굴은 어쩐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와 닿았어요. 이름은 영주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주 씨는 꽃집에서 손님이 없는 시간마다 사진관에 들렀어요. 작은 꽃 한 송이를 들고 와서는 이것도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요 라고 말하곤 했죠. 처음엔 사진 얘기만 했어요. 어떻게 찍으면 꽃이 더 예쁘게 나오는지, 빛은 어디서 들어오는 게 좋은지. 그러다 점점 좋아하는 음악 이야기, 동네 시장 이야기, 어릴 적 꿈까지 나누게 됐습니다. 영주 씨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가요를 좋아했어요. 특히 패티김의 노래를 좋아했죠. 사진관 라디오에서 그 노래가 나오면 영주 씨는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불렀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 라디오를 틀어놓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영주 씨가 물었어요.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한강 보러 갈래요? 처음으로 함께 나간 날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한강변을 걸으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주 씨는 나중에 작은 꽃집을 갖고 싶다고 했어요. 계절마다 예쁜 꽃들을 직접 키우고 행복을 선물하는 그런 가게요. 그럼 가게 이름은 뭐로 할 거예요? 봄날은 어때요? 사계절 내내 봄날 같은 꽃집. 저는 그 이름이 참 좋았어요. 영주 씨와 함께 있으면 언제나 봄날 같았으니까요. 저는 사진 찍는 일이 좋다고 말했죠. 그녀가 그럼 제 꽃집 사진을 찍어줄 수 있겠네요 라고 웃었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강변에 앉아 노을을 보면서 영주 씨가 말했어요. 이렇게 예쁜 하늘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사진보다 더 예쁜 건 지금 이 순간 그 하늘을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영주 씨가 제 쪽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노을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일요일 오후면 영주 씨와 함께 덕수궁을 걸었습니다. 돌담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영주 씨는 돌 하나에도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비 오는 날엔 작은 다방에서 만났어요. 영주 씨는 설탕을 한 스푼만 넣은 커피를 좋아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의 옆모습을 저는 마음에 새기듯 바라봤어요. 가을이 왔을 때 영주 씨와 창경원에 갔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날이었어요. 영주 씨는 떨어진 은행잎을 주워서 제 손에 올려줬습니다. 오늘을 평생 기억하고 싶어요. 그날 우리는 참 많이 웃었어요. 다람쥐가 나타나면 영주 씨가 먹이를 주려고 조심조심 다가갔고 벤치에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영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순간들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렇게만 있을 수 있다면.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 용기를 낸 순간이었습니다. 영주 씨도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따뜻함이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영주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사진관에 와서 찍은 영주 씨의 사진들은 따로 모아두고 있었어요. 꽃을 들고 환하게 웃던 모습, 사진관 문 앞에 서 있던 모습. 그 사진들을 특별한 필름통에 담아뒀습니다. 언젠가 인화해서 영주 씨에게 선물하고 싶었어요. 겨울이 오기 직전이었어요. 명동거리를 걸으면서 영주 씨가 장갑하는 가게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저거 예쁘다 하고 가리킨 건 빨간 털실 장갑이었어요. 저는 다음 날 그 가게로 달려가서 장갑을 샀습니다. 당시 제 한 달 월급의 반이 넘는 돈이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일요일에 만나서 그 장갑을 건넸을 때
영주 씨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요? 제게 주는 거예요? 하면서 눈을 반짝이던 모습. 장갑을 끼고 양손을 모아 보이며 좋아하던 그 모습.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이 장갑 끼고 매일 출근할게요. 그럼 매일 당신 생각이 날 거예요. 그날 우리는 을지로 작은 국밥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앞에서 영주 씨는 이런 게 행복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비싼 음식도 좋은 옷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그리고 함께 있어줄 사람 그것만 있으면 충분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영주 씨가 빨간 장갑 낀 손으로 국밥 그릇을 감싸 쥐고 있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사진관에 온 영주 씨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제가 산빨간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 병원에 가봤어요. 영주 씨는 몇 달 전부터 몸이 안 좋았다고 했습니다. 서울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대요. 당분간 동네를 떠나야 한다고 했어요. 언제 돌아와요?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좀 걸릴 거래요. 저는 그때 물었어야 했어요. 무슨 병인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제가 뭘 도와줄 수 있는지.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겁이 났어요. 괜찮아질 거예요. 치료 잘 받고 빨리 돌아와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날, 영주 씨는 평소보다 더 오래 사진관에 머물렀어요. 많이 추워졌네요. 그러게요. 장갑 꼭 끼고 다니세요. 네, 항상 끼고 다닐게요. 우리는 그렇게 평범한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정작 중요한 말은 하나도 하지 못한 채로요. 돌아올게요. 꼭 돌아올게요. 영주 씨는 그렇게 말하고 사진관을 나섰습니다. 빨간 장갑을 낀 손을 한번 흔들고는 골목 모퉁이로 사라졌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군대를 갔고 제대 후엔 다른 곳에서 일했습니다. 결혼도 했고요. 사진관은 문을 닫았고 동네도 많이 변했어요. 필름통은 이사할 때마다 상자 속을 떠돌다가 장롱 깊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전 그 필름통을 다시 발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요즘 사진관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사진관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필름이 이미 다 상해서 인화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50년이나 된 필름이 멀쩡할 리 없다는 거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고 갔던 건데 결국 그 혹시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필름통을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진관에서 꽃을 들고 웃던 영주 씨의 모습, 사진관 문 앞에 서 있던 모습, 카네이션을 안고 수줍게 미소 짓던 그 얼굴. 비록 인화할 수는 없지만 제 기억 속에는 그 모든 순간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동네를 돌아봤지만 영주 씨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모를 영주 씨에게요. 영주 씨, 혹시 어딘가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할머니가 되어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것도 아니면 이미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겠죠.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든 저는 괜찮아요. 다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과의 모든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것을요. 빨간 장갑을 끼고 눈을 반짝이며 웃던 당신의 모습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인화되어 있습니다. 그 시절 제가 용기 내어 하지 못했던 말이 있었어요. 당신은 제 청춘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기억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어요. 오래된 필름처럼 흐릿해진 기억이지만 이렇게 누군가에게 들려드릴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사진은 빛이 닿은 순간을 기록한다고 하죠. 하지만 사랑은 그보다 더 깊은 곳을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닿았던 그 순간을 시간이 흘러도 색바래지 않게 우리 안에 남겨두는 것 같아요. 오늘 사연자분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그런 필름 한 통씩은 있지 않을까요? 기억을 읽어주는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